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화 정력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정력시와 포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정력시와 포도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특히 포도시라고 하는 것은 금화 정력도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금화 정력도를 드러낸다는 뜻이라 그래서 포도시 말미에 금화 정력도이라 그까지 이제 마지막 구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화 정력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시간에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력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정력시에 대해서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정력시는 원역 375도에서 윤역을 지나가지고 정력 360도로 변정법적 논리에 의해서 생장성의 논리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60의 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사력 변화의 원리였습니다. 이 사력 변화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원역이 윤역을 건너서 정력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375도의 원역에서 15를 전공시키면 정력이 되고, 정력에서 375도를 15도를 더하게 되면 375도 원역이 되기 때문에 원역이 정력이고 정력이 원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중요한 대목 중의 하나가 바로 15전공 원리였습니다. 이 15전공 원리였고, 이 15전공 원리에 의해 가지고 원역이 정력으로 변하게 되는 걸 갖다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력 변화 원리의 과정에서 원역에서는 용구가 작용을 하고 정력에서는 용육이 작용을 해가지고 구육 합덕 원리였습니다. 이 구육 합덕 원리였었는데, 여기에다가 말을 조금 더 붙인다면 15전공 원리에다가 15가 전공이 되어가지고 높이 모시게 되고 채로 모시게 됐다고 해서 위채원리다 이렇게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델위자, 할위자, 몸체자로 해서 본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구육합덕 원리 사이에 할위자, 썰용자를 써서 구육합덕 위용 원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논문이나 이런 데 알려져 있기는 15전공 원리와 구육합덕 원리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희 선생님 말년 정설에 15전공 위체 원리와 구육합덕 위용 원리로 개념을 갖다가 정리를 갖다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15전공 원리, 15전공 위체 원리와 구육합덕 위용 원리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논리에 의해 가지고 뭐가 이루어지게 되느냐. 구는 하늘을 의미하고 육은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육합덕 위용 원리라고 해서 하늘과 땅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곤합덕이요 음양합덕이고 또 과거와 미래의 합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합덕입니다. 또 과거 역사와 미래 역사의 합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곤합덕, 음양합덕, 과거와 미래의 합덕. 자, 이렇게 해서 후천정력 팔캐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금화정력도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을 포도시에서 금화정력도를 드러내게 된 걸 갖다가 이제 언급을 하게 되고 또 금화정력도가 드러나게 됨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염두에 두시고 금화정력도를 갖다가 읽어보셔야 되고 또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은 정력의 내용이 금화교역에 의해서 선우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선우천 변화가 곧 금화정력의 세상을 이루게 된다. 그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력이 지향하고 있는 마지막의 종착역이 바로 금화정력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후천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정력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후천의 세상을 갖다가 후천의 이치를 갖다가 설명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금화정력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화정력도의 구성이나 내용이나 특징이나 이런 걸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경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은 정력8캐도, 일부 선생이 만든 정력8캐도의 지천서리와 정력8캐도 계도의 이치를 갖다가 자, 금화교역을 통해서 후천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치를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정력8캐도는 자주 보셨겠지만 정력8캐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칠판 보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희8캐도는 자, 하늘이 건남곤북이었습니다. 건남곤북이었는데 이것이 복희8캐도입니다. 이것이 복희8캐도고 건남곤북이기 때문에 건은 하늘이요 보는 땅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역의 64개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천지빗개가 되는 거죠. 천지빗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력 제10장에 오호라 금화교역이요. 금화교역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비왕태례로다. 빗개는 가고 택개가 온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그래서 천지빗개는 딱 막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선천이죠. 자, 선천이고 이것이 정력8캐도에서는 자, 정력8캐도에서는 곤이 위로 올라옵니다. 건남곤북이죠. 그래서 땅이 위로 올라오고 하늘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북으로. 그래서
64개로 따진다면 이것은 복희 8개도는 천지 빗개를 말하는데 정력 8개도는 지천 택개를 말하지 않습니까?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저 지천 택개입니다. 지천 택개고 이것이 바로 후천이죠. 자, 그래서 정력 8개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천 택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희 8개도의 선천의 세상에서 후천의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이치를 갖다가 자, 금화 정력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력의 상편이라고 할 수 있는 15일원을 공부를 하고 이제 금화 정력도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11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편으로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이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려면 예습과 복습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습과 복습을 곁들인다면 전체와 부분을 연결시켜서 정리가 되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5일원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 차례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금화정력도의 어떤 구성을 보시면 이 금화정력도 안에는 자, 전체적인 구성을 말씀드리면 지난번 시간 말미에 전체적인 걸 조금 말씀드렸듯이 바깥에 있는 건 원이라 천원지방의 원입니다. 천원지방의 원이고 네모는 자, 땅지자 모방자 천원지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원지방을 나타내고 있고 바깥에 있는 천원 안에는 글자로는 24자가 되어 있습니다. 24자가 되어 있고 근이 아래에 있고 곤이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지천택개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설명 말씀드렸던 지천택개입니다. 그런데 이 금화교역도를 자, 잠시 보시면 글자가 전부 다 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유독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일을 무기만은 바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무기 중에 무는 선천이고 기는 후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무는 선천이고 기는 후천이다. 기경신 인계는 바로 후천을 말한다. 여러 차례 달정사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무기는 바깥을 지향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을 지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력 8개도의 특징이 문왕 8개도와 복희 8개도는 8개가 바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깥을 보고 있는데 정력 8개도는 안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1수에서 10수까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내부로 안으로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이 복희 8개도와 문왕 8개도와 정력 8개도의 어떤 차이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에 들어있는 천원에 들어있는 글자가 24자입니다. 24자라 이제 24절기를 말한다. 뭐 하루에 24시간을 말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모 안에 들어있는 이 글자는 12개입니다. 과거에는 12시간이었는데 현재는 24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또 혹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논리적인 비약이 아닌가, 경강부회다. 그래서 조금 그렇게 말을 붙이기에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원에 들어있는 글자가 24개고 네모 안에 들어있는 칸이 24칸입니다. 24칸인데 검정으로 되어 있는 12칸의 글자가 비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원은 하늘이요 방은 땅인데 천지인이라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이라는 건 바로 검은 십자가, 바깥에 있는 외 십자가라고도 합니다. 검은 십자가, 저것이 바로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금화정력도에는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을 다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12지지도 들어있습니다. 천간도 들어있습니다. 간지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지천택계의 세상과 금화정력도하고 결부를 시켜서 금화교역을 통해 가지고 후천의 세계가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정력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1차적인 구성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듯이 식간과 12지지 1을 사방, 동서남북 사방이 나와 있죠. 그러고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자수는 전부 36자다. 그리고 비어있는, 글자가 비어있는 12칸을 갖다가 합치면 원하고 방하고의 글자 수는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제가 설명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걸 설명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외원과 내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천원 지방의 의미와 같다. 그래서 외원은 바깥에 있는 원은 하늘이요 안에 들어있는 네모는 땅이다. 그래서 천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중심의 십자는, 중심의 십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흑십자를 보고 말합니다. 외십자 또는 검은 색깔이라 흑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흑십자는 바로 사람의 상이라 금화정력도는 천지인을 갖다가 표상하고 있다. 천지인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인을 표상하고 있다는 얘기가 금화정력도의 내용을 봐서도 한눈에 나타나고 있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셨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바깥에 있는 천원에 식간과 12지지가 들어있고 안에 있는 네모에 일월무기가 들어있고 동서남북이 들어있고 병정인계가 들어있습니다. 천간도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금화정력도다. 자, 그리고 금화정력도의 상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금화정력도는 내용 모두가 안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안을 지향하는데 오로지 자, 이를 무기만은 바깥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무기만은 바깥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 이를 무기가 부모를 생성하는 상임을 말한 것이다. 근공 부모를 갖다가 생성하는 선우천 변화 원리에 따라서 자 천지 부모, 근공 부모를 생성하는 상임을 갖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지향하고 있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역팔계도를 본다면 복희팔계도나 문왕팔계도는 전부 바깥을 지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력팔계도는 안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역팔계도의 어떤 구성과 흐름이나 금화정력도에서의 어떤 구성이나 흐름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후천은 지천태가 되어서 천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수렴을 하고, 지기는 양을 포하여 위로 올라가서 작용을 갖다가 하므로, 그래서 자 천의 상인 외어는 안을 향하고 중간에 있는 지는 바깥을 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저 복희팔케도는 근이 위에 있고 고는 아래에 있어서 근은 하늘에서만 있고 고는 땅에서만 있기 때문에 저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질 수밖에, 여기가 남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랑 복희팔케도랑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고 천지빗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정력팔케도는 지천택계를 얘기를 한다. 저희들 하늘이 여기 있습니다. 땅이 여기 있습니다. 자, 물이 하늘에 있습니다. 물이 땅으로 내리면 비가 돼서 땅으로 내리는 거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습니다. 이래서 자, 불은 염상이라 타서 올라가죠. 하늘로 올라가는 성정을 갖고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하강하죠.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는 물은 아래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불은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태극을 이루는데, 불이라는 건 색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주색이라 주색이 위에 있는 겁니다. 청색이 아래에 있죠. 이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그래서 자, 하늘은 땅에 와서 작용을 하고 땅은 하늘에 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걸 보고 지천택계라고 합니다. 지천택계. 그래서 이 지천택계는 하늘과 땅이 소통을 이루는 세상입니다. 만물이 소통을 이루는 세상입니다. 천지빗계는 하늘은 하늘에만 있고 땅에는 땅에만 있기 때문에 만물이 불통한 사회입니다. 천지가 불통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비색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천택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가 만들어진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고 상하가 소통하고 지역이 소통하고 산업 간에 소통하고 소득 간에 소통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 얘기입니다. 태극기가. 그래서 주역이나 정력의 내용을 과학적인 관점으로, 현상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원리적인 내용과 근원적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드러내기가 어렵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적이고 과학적인 시각이 아니고, 자, 어떤 철학적인 시각, 또 근원적인 걸 들여다보려고 하는 시각으로 가지고 들여다봐야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꼭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왜 이를 무기는 바깥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늘의 상인 외어는 안을 지향하고 땅의 상인 내방은 바깥을 갖다가 향하고 있다. 그래야 천지가 뭘 이루게 됩니까? 합덕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천지가 합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무기가 바깥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충분히 한 두서너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히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형, 흑십자라고 말씀드렸죠. 십자형은 사람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천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진 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공간에다가 드러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 저희들이 하늘만 있고 땅이 없으면 만물 생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땅만 있고 하늘이 있어도 만물 생성이 안 됩니다. 하늘과 땅이 있어야 만물 생성이 됩니다. 하늘은 땅이 있기에 만물 생성이 되고 땅은 하늘이 있기에 만물 생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널리 나누어 가지고 또 널리 쓰임을 있게 하는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 삼재입니다. 자, 이래서 그런 천지인 삼재 관계와 안으로 향하고 바깥으로 향하는 것은 바로 천지 합덕을 위해서 안팎이 합덕을 하는 것이다. 이를 무기가 바깥으로 지향을 하고 원은 안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하늘은 안으로 지향을 하고 땅은 바깥으로 지향을 하는 것이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좀 쉽죠. 하늘은 땅을 향해서 안으로 지향을 하고 땅은 바깥을 향해서, 바깥의 자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바깥을 향해서 지향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지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천지합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근곤합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음양합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하고는 달리 방송이기 때문에 자, 금화교육 정력도를 중간중간 삽입을 시켜서 이제 도표를 보고 금화정력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는데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금화정력도가 그림이 자주자주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화정력도와 지지와 오행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지는 지에 속하는데 땅에 속하는데 네모 안에 지방 안에 안 들어있고 천원에 들어있습니다. 원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에 들어있는데 왜 원에 들어있느냐? 사시운행의 상이기 때문에 원에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방위는 선천의 방위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왜 지지가 지에 속하는데 자 천원에 들어있느냐? 사시의 운행의 상이 있다. 그래서 천원에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화정력도와 방위에 대한 것은 금화정력도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축은 동북 감 다음에 있고 지는 동북 손 다음에 있고 미는 서남 이 다음에 있다. 이것이 이 도표를 설명한 겁니다. 이 도표를 설명을 해가지고 자 얼 다음에 간이 있고 간 다음에 인이 있고 인 다음에 묘가 있고 그 말입니다. 그 12지지를 그렇게 설명 말씀드리고 그 12지지를 오행으로 나눌 수 있죠. 천간도 오행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천간도 오행으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오행으로 나누어 가지고 결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천간도 오행으로 나누고 가벌이 목이 되죠. 이제 각각 을은 방위로 따지면 동이 되고 오행으로 따지면 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칠은 방위로는 남이 되고 오행으로는 화가 되고 자 그리고 무하고 토는 무오는 기십이죠.
자, 기10은 오행으로는 토에 속하고 방위로는 중앙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들이 하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오행과 결부시켜 가지고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식간과 오행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다면, 만물의 생성은 지금 곧 또 10일 일원에서 수없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마는 수화로서 체를 삼고 토로서 생명체를 삼는 까닭에 선우천이 변화함에도 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변한다. 수화는 변하지 않고, 자, 토는 생명의 근원이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도낙서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서는 자 16, 38, 27, 죄송합니다. 49, 27입니다. 여기가 50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일육수와 38목은 50도 물론 토의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8목의 자리는, 특히 일육수의 자리는 모든 생명은 물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는 것이 동서양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처인 이 일육수의 자리와 50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낙서에서 하도로 금화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육수, 38모, 49금이 아니라 27화죠. 그래서 27하, 49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49금과 27하의 자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수없이 공부해왔던 금화교역입니다. 이 금화교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49자리와 27자리가 자리를 갖다가 바꾸게 됨으로써 낙서에서 하도, 낙서 선천에서 하도 후천으로 변화해 온 것이 선우천 변화죠. 이것이 선우천 변화입니다. 이래서 선우천이 변하더라도 생명의 근원인 일육수 자리와 토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임이 변할 뿐 체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화교육을 통해서 하도 선천과 낙서 후천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 일육수의 자리는 변하지 않고 토의 자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또 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용이 변한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화교역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화교역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금화정력도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어떤 저희들에게 제시하는 어떤 그 의미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어떤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갖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희팔계도에서 천지빛계의 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문왕팔계도에서는
근과 곤이 제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문왕팔계도에서는 앞으로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근과 곤이, 곤이라는 것은 바로 서남에 있습니다. 서남에 있고 또 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철이 지난 방위로는 서쪽을 정서를 지내 가지고 서북에 있습니다. 서북에 있어서 사정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간방에 있게 되고 하늘과 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벗겨져 갔습니다. 그런데 정력팔계도에서는 비로소 땅이 남쪽으로 오고 하늘이 북쪽으로 와서 지천택계의 세상을 이뤘습니다. 이뤄서 다시 금화정력도를 보시면 금화정력도 천원지방에서 가장 아래 중심이 건입니다. 그리고 천원지방에서 위의 중심자리가 가운데 중자로 쓰여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저게 땅곤자입니다. 원래 글자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가운데 중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땅곤입니다. 이래서 가운데 중자와 거의 유사한데 가운데 중자가 아니고 땅곤자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땅이 있고 네모로 보시면 남영남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또 네모로 보시면 북녘북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곤남건북입니다. 곤남건북이고 지천택계의 세상을 이뤘습니다. 지천택계의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바로 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소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립과 갈등이 없는 상생과 소통의 세상이라 인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소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소인을 난신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난신적자와 같은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천택계의 세상이 된다면. 그래서 지천택계의 세상이 된다면 상생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극한 대립도 없어지게 되고 갈등도 없어지게 되고 또 극단적인 난신적자와 같은 소인도 없어지게 되고 윤리가 바로 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금화정력도의 세상은 정력에서 후천의 세상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금화정력도에서 후천의 세상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후천의 세상이라는 것이 바로 지천택계의 선천의 세상에서 천지빗계죠. 천지빗계의 선천의 세상에서 지천택계의 후천의 세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후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금화정력의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후천 변화의 과정에서 지축의 변화도 청력의 변화도 조석지리의 변화도 달정사의 변화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15일원에서 공부해왔던 내용들이 선후천 변화 원리를 통해서 전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선후천 변화 원리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근곤의 합덕이요 음양의 합덕이요 과거와 현재의 합덕이고 그런 합덕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얘기를 갖다가 이 도표 하나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금화정력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천하의 윤리의 근본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천택계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고 상생과 소통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됨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고 세 번째가 후천의 종착역이 바로 정력, 금화정력의 세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대표적인 의미를 갖다가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금화정력도입니다. 자, 그래서 금화정력의 세상이 된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천택계의 세상이 되니까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고 상생과 소통의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지축의 변화나 청력의 변화로 인해서 자, 윤도수가 없어지게 되고 지축이 바로 서게 돼 가지고 극한극서가 없어지게 된다. 또 한 계절은 90일씩 4936, 360일의 세상이 된다. 이런 논리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시고 설명 말씀드린 논리들이 바로 금화정력도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선우천 변화 원리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들이 금화정력도의 구성과 금화정력도의 어떤 내용 중에서 시간 관계상 전부 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 오행가의 어떤 관계라든지 천간지지와의 어떤 관계, 그리고 세 번째 금화정력도라는 것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가지는 역학적인 의의를 설명 말씀드리고 같이 공부를 갖다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지금까지 15일원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15일원의 제일 마지막인 금화정력도에 대해서 공부를 마친 겁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정력의 하편이라고 할 수 있는 11일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15일원 중에 제일 마지막인 금화정력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